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거울 속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처럼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4%가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엔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짝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어떤 분들은 그저 버티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잘 사는 분들의 7가지 비밀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걷는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7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낙상 위험도 절반 이하입니다. 경북 안동의 74세 김종환 어르신.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보다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새벽 5시 매일 뒷산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도 나갑니다. 그 산길에서 그는 혼잣말로 아내에게 인사도 하고 세상과 화해도 합니다. 숨이 차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분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최정규 교수는 걷기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다는 건 몸을 움직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삶의 균형을 잡는 힘을 키웁니다. 둘째,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학습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은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된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계신 71세 이정순 씨는 80을 앞두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강사가 앱을 켜보세요 할 때마다 앱이 뭐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느려져서 오타투성이었고 잘못 눌러 휴대폰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매일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자신이 만든 열무김치 레시피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 영상에는 칭찬의 댓글이 달립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진짜 맛있게 보여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예쁘다고 해주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선 다정한 말이 오가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지요. 셋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고립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립은 곧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익산에 사는 78세의 김용배 어르신은 은퇴 후 한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생긴 실버 카페 모집 전단을 보고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지만 어느 날 다른 할아버지가 커피 맛 좀 괜찮죠? 라고 말을 걸었고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영화회를 직접 준비하시고 활동하십니다. 누구랑 같이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유영만 씨는 함께 힘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관계가 단절되면 존재도 흐릿해진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넷째, 할 일이 있는 사람. 역할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안영자 69세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지역 아동센터에 갑니다. 그곳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직접 만든 떡도 나눕니다. 어린 시절 글을 배우지 못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만큼은 그 아픔 없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다리는 눈빛. 오늘은 무슨 얘기해 줄 거예요? 라고 묻는 소리에 그녀는 스스로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 하나가 그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다섯째,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군포에 사는 76세의 정용철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씁니다. 내용은 소박합니다. 오늘 햇볕 좋았다. 이웃이 김치 나눠줬다. 무릎이 안 아팠다. 몇 줄뿐이지만 1년치를 넘기면 공책이 두꺼워집니다. 가끔 힘들 때 그 일기를 펼쳐보면 아, 나는 이런 좋은 날들도 많이 누렸구나 하고 마음이 풀린다고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감사가 큰 기쁨을 낳는 법입니다. 여섯째, 취미가 있는 사람. 부산 기장에 사는 75세의 박광열 할아버지는 퇴직 후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66세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리개, 셔터 속도 이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바닷가를 찾아 일출을 찍으며 연습하니 이젠 지역 사진전에서 상도 받으시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 작가님 소리도 듣습니다. 사진은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오늘 하루를 기록하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중앙일보 기자인 유성경 작가는 나는 나이 들며 취미가 생겼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비어버린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마음이 시키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삶의 색이 짙어진다.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 하루를 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일곱째,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충남 논산에 사는 81세 김정자 할머니는 매년 연초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습니다. 올해 목록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손자 졸업식 참석하기, 마늘김치 새 레시피 도전, 제주도 가족여행, 교회 성가대 다시 하기, 친구들과 동창회 주최하기. 늙었으니 이젠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오늘도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7가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삶은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길로 맞게 가고 있나요? 노년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잘만 준비하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걷고 어울리고 배우고 일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삶. 이 7가지가 곧 늙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인사에서 잘 사는 노년은 결국 준비된 마음에서 온다. 하루하루를 존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의미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중노년의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음성찰이었습니다.